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산기 구조 5번째 시간인 자료의 내부적 표현과 외부적 표현 강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도 그렇게 많은 문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위주로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십진수 46을 이진한 십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을 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이거 십진수 46을 이진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자, 한번 볼까요? 46을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46 나누기 2 해서 뭐 2, 4, 2, 3은 6, 나머지 0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고 자, 우리는 이진화 십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BCD 코드라 하죠. 바이너리 코드 4 데시멀이라 그래서 얘를 우리가 BCD 코드라고 합니다. 자, BCD 코드로 바꿀 때는 이제 세 자리로 끊는 게 아니라 네 자리로 보통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46을 이렇게 적어놓고 4를 네 자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진수 자리니까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6이라는 숫자도 다시 한번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자 이렇게 만들어 둬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 주는 거죠. 4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가 하나 필요하지만 8은 필요 없어요. 그쵸? 2도 필요 없고 1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6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 하나 필요하고 2가 하나 필요하죠. 1은 필요 없고 8도 필요 없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0, 1, 0, 0, 0, 1, 1, 0 정답은 몇 번? 가번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네 자리씩 끊어서 4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6을 바꿔주면 된다. 자,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나니까 엄청나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단은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는요. 자, 2의 보수 표현이 1의 보수 표현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그 표현 범위가 2의 보수의 표현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에 그 문제의 그 바로 앞장으로 한 장 넘기면 이진연산에서 그 큰 표가 나와 있잖아요. 큰 표에서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의 표현 범위를 보면 2의 보수의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본 강에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1의 보수는 2의 보수보다 한 개를 더 적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의 보수의 표현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정답은 그쵸, 라번이죠.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라는 의미가 하나 더 많다는 의미가 가장 넓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2번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부동소수점 연산이다. 자, 부동소수점, 우리가 소수점 연산에서는 고정소수점 연산과 부동소수점 연산 두 가지가 있었죠. 고정소수점은 주로 정수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거고, 부동소수점은 주로 실수를 표현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실수를 표현한다는 것은 딱딱 끊어지는 정수인 1, 2, 3, 4, 5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2분의 1, 3분의 1, 1.2, 1.4 소수 부분까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 범위가 역시나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을 그랬는데 나번을 보니까 부동소수점의 연산은 고정소수점 연산에 비해서 단순하다 아니죠. 더 복잡하죠. 왜? 부동소수점이 소수 이하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계산 속도도 역시나 고정소수점은 딱딱 끊어져서 빨리빨리 처리되는 반면에 부동소수점은 소수 이하까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속도도 고정소수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정소수점과 부동소수점의 차이점만 개념만 이해하신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자료의 외부적 표현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외부적 표현 부분에 이제 문제가 이제 아스키 코드, BCD 코드, 뭐 EBCDIC 코드, 3초각 코드, 그레이 코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료의 외부적 표현에서 나오는 코드들이에요. 역시나 앞에 1번 문제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956을 BCD 코드로 이진화 10진 코드로 바꾸게 되면 9의 자릿수, 5의 자릿수, 6의 자릿수를 8, 4, 2, 1로 끊어서 만들어주면 되죠. 8, 4, 2, 1 끊어서 9를 만들려면 8 하나, 1 하나, 4하고 2는 필요 없고요. 자, 역시 5를 만들기 위해서 8, 4, 2, 1을 적어놓고 4 하나, 1 하나 있으면 되죠. 2 없고 8 필요 없어요.
자, 6을 만들기 위해서 8, 4, 2를 적어 놓고, 그래서 6을 만들면 4 하나, 2 하나 필요하고 1은 필요 없고 8도 필요 없어요. 정답은 1001, 0101, 0110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게 우리 정보처리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강의만 끝까지 들어주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한다. 이것도 우리가 몇 번 해봤었죠. 자, 세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10110이라고 적어놓고, 자, 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얘 1을 그대로 내려서 1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연산을 하죠. 무슨 연산을 합니까? 그쵸? XO와 연산을 합니다. XO와 연산은 AB가 00, 01, 10, 11일 때 두 개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1이고 같을 때는 0이라 그랬었죠. 자, 이게 XO와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1과 0이 만나면 1과 0이 만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1이 나와야 되고, 또 요거 두 개 연산하면 0, 1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고, 얘네 둘이 연산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1과 1을 만났으니까 0이 와야 되고, 얘네 둘이 연산을 하면 1과 0이 만났으니까 1이 나와야 되죠. 1이 나와야 됩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1101에 해당되는 가번이 정답이 되겠고, 얘가 이제 이진수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코드다? 그레이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그레이 코드를 다시 이진수로 바꾸면 얘가 돼야 되겠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1101이라는 얘는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레이 코드. 이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면 얘가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1을 첫 번째 그대로 내리고,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떨어진 이 1과 이 두 번째 숫자를 연산을 하게 되죠. 역시나 무슨 연산? XO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1일 때는 0이니까 1과 1이 만났으니까 0이 되고, 0과 1이 만나면 1이 되고, 또 1과 0이 만나면 1이 되고, 1과 1이 만나면 0이 되니까 답은 10110. 10110이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 바꿀 때는 첫 번째 거 그대로 내리고 이웃하는 것끼리 연산을 해서 내려주면 되고,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첫 번째 거 그대로 내리고 내려진 거와 그 다음 거를 연산을 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는 10진수 8을 XS3 코드로 표시하면, XS3 코드라는 건 뭡니까? 3초가 코드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3초가 코드는 10진수 3을 더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10진수 8에다가 뭘 한다? 플러스 3을 하면 뭐가 나온다? 11이 나온다. 그럼 이 11을 이진수로 바꾸면 그게 답이라는 거죠. 자, 11을 이진수로 바꾸면 11입니다. 이진수로 바꾸면 8, 4, 2, 1에서 8 하나, 2 하나, 1 하나, 4 필요 없고, 그러면 11이 되죠. 답은 1011이다. 정답은 다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 저는 항상 1, 2, 4, 8 이렇게 적어 놓고 몇 개가 필요한가, 1이 몇 개가 필요한가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3초가 코드는 뭐다? 10진수 3을 더하는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는 하나 문제를 외워둘게요. 자, 레이드 방식 뭔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고, 레이드 방식 중에서 오류 검출을 위해서 해밍코드. 해밍코드의 특징이 오류 검출 및 수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가 해밍코드죠. 그게 더 중요하고, 해밍코드, 레이드 방식 중에서 오류 검출을 위해서 해밍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레이드 몇 번이냐를 묻는 건데, 문제를 외워주시면 돼요. 나번에 레이드 2번입니다. 그래서 레이드-2가 해밍코드에서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한 레이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레이드 무슨 바퀴벌레 잡는 것 같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외워주시면서 이번 시간의 문제는 또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역시나 자료의 내부적 표현 방법과 외부적 표현 방법의 고정 소수점 방식과 또 부동 소수점 방식의 연관지어서 같이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프로세서와 또 명령어에 관련된 문제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